안녕하세요. 함께하면 행복해지는 토닥토닥 행자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추석이죠.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에도 가능하면 가지 말고 성묘도 가지 말고 좀 가족끼리 집에서 보냈으면 하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여러분 잘 하고 계시죠? 저도 오늘 방송국에 와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이제 좀 방송을 하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이제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힘들어진 사람들이 하나씩 더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그동안에는 일단 뭐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계속 오지만 괜찮겠지 하고 나름대로 잘 견뎌왔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축적된 것이 쌓인 것들이 이제 터지게 돼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젊은 여성들의 20대의 자살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특히 남자보다 또 여성들의 자살률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자살예방 교육을 하고 또 참생명 자살예방연구소 소장으로서 이제 교육을 하고 할 때마다 저는 사실은 느끼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뉴스를 보고 어떤 정부에서 아니면은 이렇게 내놓는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정부에서 나라에서 이렇게 아무리 전문가들이 많아도 세세하게 손을 뻗치기는 힘들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 스스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좀 되게 많이 힘들죠. 강사들 강의 거의 없고 좀 미뤄졌다가 없어졌다가 이제 또 조금 괜찮을까 하고 강의가 들어왔는데 또 다시 막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또 취소가 되고 연기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죠.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강사들도 마찬가지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이 아니면은 전 세계가 다 힘든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견딜 것인가.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시기도 아무리 힘든 상황도 고통스러운 상황도 우리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견뎌낸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최근에 본 중국의 대역사서 사기를 쓴 사마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 사마천 같은 경우는 정말 치욕스러운 그 죽음을 구걸하듯이 궁형을 당하면서 목숨을 부지했던,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뎌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에 어떻게 살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이 꼴까지 보면서 살아야 되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죽으면 그만인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죽으면 과연 끝날까? 방법이 죽는 거 말고 없을까? 스스로 한번 스스로 답을 좀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그 사마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마천은 기원전이면 몇 년이에요? 2000년 전이잖아요. 145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45년하고 2165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시기적으로 보면은 진나라가 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통일을 하고 다시 진나라가 무너지고 유방이 한나라를 새로 세웠던 시기. 그래서 한무제가 그 정치를 하던 그 시기예요. 그런데 사마천의 조상들은 다 사관을 지냈어요. 그 사관이라는 것은 역사의 기록을 담당하면서 역사의 초고를 쓰는 사람을 사관이라고 해요. 근데 아버지도 그 태사령이라는 직책으로 그런 역사를 연구하고 기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천은 어려서는 아버지한테 어려서 교육을 너무 잘 받았죠. 그런 아버지를 또 보고 배운 것들이 있죠. 그래서 19살 땐가 한무제가 임금이 되면서 옛날에 중국에서는 임금이 딱 되는 순간 그때부터 임금의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무제 같은 경우도 되게 오래 16살에 즉위를 해서 56년인가? 꽤 많은 기간 동안을 재위를 했으니까 그렇게 그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을 만들려고 하면서 19살 때 이제 아버지하고 살던 고향에서 이주를 하게 돼요. 이주를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역사 지역을 다 돌아다니고 중국을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역사를 수집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배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이 내 아들이 정말 이 역사를 잘 쓸 사람이구나. 나도 그 길을 가고 싶었는데 내가 못하면 내 아들한테 하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20살에는 또 사마천을 그 중국 여행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3년을 전국을 다 돌아다녔다고 해요. 중국을. 그러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여행을 통해서 배우고 이러면서 이제 사마천은 성장을 해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 사마천이 성장해 가면서 조그만 녹봉을 받는 어떤 28살 때부터 낭중이라 그래서 이제 대기자로 이렇게 공무원 대기자로 이렇게 뽑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아버지가 공자의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사람 제자들에게도 배우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 사마천이 38살 이때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그 중국에서는 큰 나라의 행사로 봉선제라는 제를 올리는 거예요. 그 제를 올리는 게 그 중국에서는 정말 큰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태사령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마천의 아버지가 당연히 거기에 참석을 해서 주관을 해서 이렇게 같이 제를 지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한무제가 못 오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병이 나가지고 결국은 쓰러져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죽으면서 아버지가 유언을 하게 된 거죠. 네가 중국의 역사서를 꼭 써줘라 라고 사마천한테 유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유언을 했고 또 이미 아버지가 사마천을 기르면서 그 역사책을 쓸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다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마천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기를 3년상을 치른 뒤에 다시 이제 아버지처럼 태사령이라는 직책을 받아서 이제 한무제를 섬기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 역사책 사기를 이제 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서 쭉 왔으면 이제 역사책을 쓰고 말았겠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사마천이 47살쯤 됐을 때 그 상상하지 못했던 이제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는 한나라가 그 흉노족이라 그래서 한나라와 이렇게 이제 경쟁하는 그 흉노족이 있었는데 그 나라 이릉이라는 이릉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릉 장군하고 사마천은 별로 큰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릉 장군이 전투에서 계속 이기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게 포로가 돼서 잡히게 된 거예요. 5천만 군대가 다 잡히고 죽고 하고 한 400명 정도만 살아서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릉 장군이 거기에서 이제 소문이 잘못 이제 흉노족하고 거기에서 군사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이미 그쪽 사람이 돼버렸다. 투항을 해서 항복을 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한무제 임금이 회의를 한 거죠. 대신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일단은 예전에 이릉 장군이 막 전투에서 이길 때는 막 칭찬을 한없이 했던 사람들이 이릉 장군이 그렇게 딱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아무도 임금의 심기를 건드려서 자기들한테 해가 올까봐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다가 그 전투의 총 책임자가 한무제 임금의 처남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마천은 성격이 이제 딱 고든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 크게 관계도 없는데 그 상황은 이릉 장군을 변호를 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이릉 장군이 일부러 저기를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릉 장군은 훌륭한 장군이었고 그 할아버지도 되게 대단히 훌륭하고 저기 한 사람이다. 이릉 장군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변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화가 난 거죠. 임금의 뜻에 반했다. 어떻게 임금의 심기를 이렇게 네가 불편하게 할 수 있냐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가둬서 그냥 풀려날 줄 알았던 거죠. 풀려날 줄 알았는데 그 이릉 장군이 그 흉노족에서 그 흉노족 군사들을 양성하고 이렇게 한다 소리를 듣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릉 장군의 가족을 다 몰살을 시키고 이 사마천에게도 사형을 선고를 한 거예요. 누구를 조금 변호하려고 했다가 그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동안 이렇게 잘했잖아요. 이 한마디 해주고는 사형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억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거기 대신들이 자기한테 불똥이 튈까봐 자기 몸 살리느라고 안 했는데 이 사마천은 그렇게 변호를 하다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는 사형을 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돈 50만 전을 내던가 아니면은 궁형을 당하던가. 그런데 사마천에게는 그 50만 전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아니 큰 돈인데 또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인들도 모두가 다 임금한테 오해받을까봐, 죄인을 옹호했다고 자기들까지도 어떠한 피해를 입을까봐 그 누구도 사마천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마천은 어떻게 해요? 생각하겠죠. 내가 여기서 이대로 죽어야 되나?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닌 거죠. 나도 자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목숨 부지하는 거 정말 힘들다. 그런데 할 일이 남았잖아요. 아버지 유언이었고 자기가 하기로 했던 중국의 대역사서 사기를 쓰고 있었잖아요. 그걸 완성을 못했잖아요. 그 완성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궁형을 선택을 해요. 돈으로 목숨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궁형이라는 걸 선택을 하는데, 궁형은 남자의 고환과 성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때는 마취나 이런 게 없으니까 고환하고 성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피를 안 통하게 해서 날카로운 걸로 그걸 잘라내고, 요도에다가 깃털을 꼽아서 잠실, 따뜻한 곳, 누에 키우는 곳으로 보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궁형을 당하고 나오기까지 3년이 걸렸대요. 그러는데 그 3년 동안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누구도 돈으로 내 목숨 사주는 사람 없었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고, 그 고통을 견디면서 결국은 다시 살아나서 이 사기를 완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오니까 이 사마천이 그 역사를 쓸 때 그동안에 이제 궁형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동안에 정보 수집한 거랑 그냥 그 역사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궁형을 당하고 다시 사기를 쓰면서는 이제 그 정부라던가 그 다음에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을 비판하고 그
그 책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의롭게 죽은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정말 그 관료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거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기는요, 정말 보면 볼수록 모든 인간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돈 버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권력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리더십에 대한 거 다 들어있어요. 총망라해서 들어있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저는 김영수 교수님이 사기 연구를 되게 사마천에 대해서 연구를 아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최근에 이거 현자들의 공부법, 사마천 인간의 길을 묻다, 그 다음에 사마천의 인간탐구 난세에 답하다, 그리고 사기 만역편 또 막 그것도 사고 이렇게 책을 사실은 엄청 샀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거를 몰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감동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사마천이 이 궁형을 당한 그 과정, 그 상황이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힘들다고 하는데 그 힘든 마음이 사마천이 그렇게 궁형을 당할 만큼 그 쪽팔림과 그 수치스러움과 굴욕감과 그런 만큼일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저를 스스로를 살짝 위로를 좀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는 내 안에 있거든요. 지금 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생각할 여지가 어딨어? 아니요. 그래도 분명히 길은 있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닫힌 문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화내고 억울해하다 보니 이 열린 문을 못 보는 거예요. 저는 생명존중이나 자살예방 교육을 하면서 인생이 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디를 향해서 가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똑같이 가요. 우리는 안 갈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은 우리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는 순간과 죽음 사이에는요, 희노애락 애호욕이 있는 거예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때로는 욕심도 있고 다양한 이런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나 똑같아요. 이거는 뭐 임금이나 아니면은 노예나 우리 그 누구나 그 감정들은 다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삶이라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좋은 것만 붙들고 가려고 하냐는 거죠. 저도 똑같아요, 사실은.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아, 맞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강사인데, 내가 교수인데, 내가 작가인데 이렇게 노력해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늘 스스로에게 묻고 자기 성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왔다고 너 정말 네가 죽는 게 최선이야? 죽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포기하는 거 말고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네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저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하나씩 하나씩 해보세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다 바뀌진 않아요. 저도 정말 12년 정도 제가 공부를 해왔는데요.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하거든요. 일단 희망이라는 걸 가져보세요. 어차피 우리 한 번은 다 죽을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죽을 거냐죠. 이 사마천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다는 것, 자결을 한다거나 이래버리면 9마리의 말에서 털 하나 뽑는 것 정도의 구일모라고 합니다. 그런 죽음이 될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에는 태산 같은 죽음도 있다.
결국은 그 아픔을 견뎌내면서 그랬기 때문에 이 새털처럼 아니면은 9마리의 말에서 털 하나 뽑는 그런 가벼운 죽음이 아니라 태산 같은 죽음을 선택한 거죠. 그 고통을 견디면서. 그런데 결국은요, 이 사마천도 그 궁형이라는 그 어려운 그 고통을 정말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 사마천은 이 사기 책을 쓰는 방향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기가 처음에는 많이 논란이 됐었고 사람들에게 특히나 임금들에게 논란이 되고 이랬었지만 지금 이렇게 연구하고 저기 한 지가 한 100년 정도 인정받은 지가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기원전 145년에 태어났으면은요, 그러면 지금 2100년, 200년 전이잖아요. 그때 이 사마천의 삶이 지금 살고 있는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와 힘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지. 만약에 그때 그 일흥장군을 변호하고 그냥 자결을 해버렸다면 그냥 그렇게 죽은 걸로 끝나겠죠. 그 사기를 완성하지도 못했을 거고. 그런데 그 고통을 참으면서 견뎌오고 그 목표했던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한테 살아있는 거잖아요. 죽은 게 아니죠. 살아있는 거죠. 이게 영원히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힘들다고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라는 생각.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죽는다 그래서 정말 어쩌면 이 세상에 이렇게 떠다니는 공기에 떠다니는 먼지처럼 그런 죽음이 되지 않을까요? 자식들한테 아니면 내 가족들한테 어떤 느낌이 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천의 죽음과 그 궁형을 당하면서 견뎌낸 사기를 그 중국 대역사서를 써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고통을 견뎌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정도는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용기요.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인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사마천을 통해서 이렇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천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호학심사, 배우기를 좋아하고 깊이 생각하면 심지기의, 마음으로 그 뜻을 알게 된다. 우리가 배우는 걸 좋아하고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그 뜻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은 다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건 금방 다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힘. 여러분 내면에 지금 나 지금 이렇게 어려워 힘들어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 밑에 그 보이지 않는 여러분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용기 낼 수 있어요.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사마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갔으면 좋겠다. 사마천이 그런 궁형이라는 그 정말 굴욕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래서 그렇게 부지한 목숨으로 중국의 대역사서 사기를 썼다는 것. 제가 이제 이 사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자주 만날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다들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여서 이렇게 사마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힘을 내봤으면, 용기를 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방송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추석 좀 가족들과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또 전화로라도 서로 마음 나누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과 소통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행자야, 너 얼마나 힘들어? 정말 죽을 것 같아? 죽는 거 아니면 방법이 없을까? 그래도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혼자서 안 되면 또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정 답답하면 전문가한테라도 물어보고, 또 이 영상 보시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 또 문자 주시면은 또 제가 함께 마음 나누면서 여러분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해지는 토닥토닥 행자TV,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 카페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힘든 시기 함께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내일 보름달 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정말 잘 힘든 시기 견뎌내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정말 태산 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언젠가는 갈 거잖아요. 그래서 티끌처럼 먼지처럼 사라지는 내가 아니라 태산처럼 정말 이 세상에 뭔가 의미 있게 남겨지는 그런 삶을 응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